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질 것 같습니다. 영원한 전쟁이 미국 정치를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군수산업에 러브레터를 보냈고 나토가 발티크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위해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2024년 트럼프 패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전쟁이 미국 정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독립변수라는 가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로 심각한 도전을 받은 이후 미국의 패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영원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군수산업에게 러브레터를 보냈고 강경파는 바이든이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싸우기 원하고 나토가 발티크에서 러시아와 전쟁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가 2024년 선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낙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2003년 3월 19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9.11 테러리스트 공격이나 후세인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대답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진짜 이유는 9.11이나 사담 후세인 또는 대량 살상 무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미국의 세계 제1위의 경제 및 군사 초강대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영원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모든 대통령이 옹호해온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컬럼니스트 월터 러셀 미드는 소모전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올바른 방법은 전 세계의 멀리 떨어진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미국이 협력하여 시리아에서 푸틴의 존재를 엄청나게 비싸게 만들고 몰도바에 있는 러시아군의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바그너 그룹을 말아버리고 터키 및 기타 국가들과 함께 푸틴의 라틴 아메리카 동맹국을 표적으로 삼으라고 촉구합니다. 미드의 주장은 실현 가능하지 않고 만일 실현된다면 미국을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주장을 밀어붙일 능력이 있습니다. 9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In Defense of the Defense Industry 방위산업을 방어하기 위해라는 사설에서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우파와 좌파의 포퓰리스트 공격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럭히드 마틴, 레이티언,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드롭 그루망 등 상위 5대 무기 업체들은 국방부 계약에서 연간 1천억 달러가 훨씬 넘는 금액을 가져갔고 그중 다수는 경쟁이나 기본적인 책임 기준 없이 체결되었습니다. 8천억 달러가 넘는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군수기업에 전달되고 이 막대한 금액은 부분적으로 무기산업에 고용된 800명이 넘는 로비스트를 통해서 확보되는데 이들 중 다수는 국방부 고위직 출신입니다. 대형 무기회사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생산보다는 돈벌이에 더 능숙합니다. 올해 초 탐사 프로그램 60 Minutes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무기 부문에서는 가격 바가지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해안에서 대규모 전쟁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서방 관계자는 이러한 훈련이 러시아에 대한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던 코스트라고 불리는 이 전쟁 게임은 토요일에 시작되어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일이 훈련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과 나토 비회원국 스웨덴을 포함해서 13개국이 참가할 예정인데 이번 훈련에는 병력 3천여 명과 군함 30여 척이 참가합니다. 나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전쟁 게임은 상륙작전, 대공방어, 바다에서 육지까지 해상 공격 항로 확보를 시뮬레이션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토는 2007년부터 매년 북부 해안 훈련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2024년 선거를 준비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행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선거는 복음주의 교회의 컨설턴트, 광고, 마당 표지판 또는 투표용지 수집이 아니라 유령 유권자를 찾아내는 첨단 기술로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지난주 선거 무결성을 추구하는 프랙탈 팀이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아무런 쓸데없는 1980년대 기술에 투자하여 수천만 달러를 낭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RNC 데이터팀의 선거를 맡기는 공화당 후보는 2024년 모든 선거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RNC는 2020년과 2022년 선거에서 유권자 명부에서 유령 유권자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고 2024년 선거에도 그럴 것입니다. 경합지에서 수십만 장의 투표지가 이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 투표지는 아파트 건물, 월마트 및 기타 수백 개의 장소에서 수집되어 우편으로 발송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미국 우체국은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조치로 2020년과 2022년에 프랙탈을 입증한 것처럼 2024년에도 유령 투표지를 수집하여 좌파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새로운 소식이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RNC는 그들의 기술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해버렸고 이러한 비극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RNC와의 최근 대화에 따르면 그들은 좌파가 구현하고 있는 가장 명백하게 다가오는 유령 유권자 확보를 위해서 2020년과 2022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을 막을 새로운 조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개 주의 입법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프랙탈 팀이 공식 유권자 명부와 카운티 공식 재산세 명부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RNC에게 유령 유권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랙탈이 네바다, 플로리다, 위스콘신에서 유령 유권자 명부를 확보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3,450명의 네바다 주민이 호텔에 등록되었고 또 다른 클릭으로 125세 이상의 유권자가 등록되었습니다. 또 다른 클릭으로 편의점, 스트립몰, 세탁소에 거주하는 유령 유권자가 등록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이러한 모든 유령 유권자에게 배달되는 투표지는 수집되어 민주당 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NC는 1980년대 유권자 확인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유령 유권자 창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늦어도 선거 1년 전에는 유령 투표용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유령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필요한 조치이지 2024년에 공화당이 다시 패배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프랙탈 팀이 모든 RNC 위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으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공화당이 유령 유권자를 잡아내지 못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미국의 영원한 전쟁을 위해서 반전주의자 트럼프의 당선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자신이 유령 유권자를 잡아내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유령 유권자 때문에 진다면 미국은 반드시 두 조각 날 것입니다. 그것이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